안녕하세요, 서희쌤입니다. 쌤튜브 4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공부를 한번 잘해보고 싶다, 수능 영어에서 등급을 올리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오늘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좀 답답해 보이는 영어 지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수능 영어죠. 이제 출처는 올해 이제 수능 완성 교재에서 제가 한 문제를 그냥 임의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얘는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건데요. 요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주어진 이 문장을 밑에다가 적절한 곳에다가 집어 넣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맞춰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못 맞추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면 맞출 것인가,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label 모르고요, common sense도 모르고요, accurate 이런 애들도 모르고요.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 버리면은 내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죠. 왜냐?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이러고 이제 모르는 거 다 지우고 나면은 남는 게 몇 개 없을 거잖아요. 난 뭐 conduct도 모르고 alternative도 모르고 complicated도 모르고,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 버리면은 중간중간에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셈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걸로 아무리 조합해 봤자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에 내가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또 이제 힘들게 모였으니까 너무 딱딱하게 가지 말고요. 이런 얘기 한번 해봐요. 우리 학교 급식 메뉴 중에서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3가지 한번 말해보세요. 저랑 이제 쌤TV 계속 같이 한 친구들은 이 질문 한번 받았을 텐데, 자, 빠르게 3가지 뭐가 있습니까? 뭐 돈까스요? 뭐 짜장면이요? 3가지 딱 얘기했나요? 자, 그 3가지가 뭐냐? 이 단어 암기의 본질, 핵심, 이 2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뭔지 한번 맞춰볼래요? 초성 퀴즈 한번 내봤습니다. 단어 암기를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암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복과 자극입니다. 방금 제가 왜 급식 이야기 했는지 알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돈가스가 유명하고 또 뭐가 있을까? 카레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우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3가지 메뉴는 절대로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주 나와서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된 메뉴라던가, 아니면 되게 그거를 내가 먹을 때 자극적인 일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맛있었다라던가, 너무 충격적으로 맛이 없었다던가, 또는 그거 먹다가 친구랑 뭐 싸웠다던가,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어떻게든지 기억이 된 거예요. 그냥 아무런 느낌도 나에게 없었던 그런 메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로 기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단어라고 하는 거는 이 2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극을 딱 주면서 외워줘야 돼요. 시중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꼭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막 물어보거든요, 아이들이. 이거 뭐 쓰면서 외워야 되나요? 우리 막 깜지라고 하죠. 막 10번씩 써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거 막 효과가 없대.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쓰면 잘 외워지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자극을 주면서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의미 있게 외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 잘 외워진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방법을 잘 쓰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외울 때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dvocate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옹호자 이런 명사 뜻도 있고요, 이 동사로는 옹호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얘를 그냥 얘 그냥 이렇게 쓰고서 옹호자, 옹호하다 이렇게 그냥 우리말만 요렇게 보는 경우는요, 기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복을 엄청 많이 했다면은 기억이 남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걸 반복을 많이 안 하죠.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남아요. 왜? 자극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기본적으로는 독해를 같이 좀 하시면 좋죠. 왜냐면 독해를 하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는 셈이죠. 다시 만났으니까. 그리고 얘가 내 머릿속에서 딱 내가 봤던 건데 라고 하면서 자극도 주기 때문에요. 독해를 같이 하시는 게 이 초중수들에게는 가장 좋은 단어 암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를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고민이 되신다면요. 지금 보이는 이 단어들, 지금 여러분들 뜻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볼까요? knowledge, individual, research, community, behavior, species, value, local, technology, ability 있는데요. 엄청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거든요. 얘네가 전부 다 뭐냐면은 제가 지난 5년간 수능에 나왔던 단어들을 쭉 한번 통계를 내봤을 때 제일 많이 등장을 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핵심은 뭐냐? 바로 기출단어죠. 기출단어 싸움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전하는 시험은 수능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하지만 수능에 나왔던 단어들을 외워야 앞으로도 그런 수준의 단어가 나올 거잖아요. 전혀 뭐 수능이랑 상관없는 단어를 외운다면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능의 기출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만든 단어장들 다 괜찮아요. 친구들이 어떤 단어장을 외워야 되는가, 더 좋은 게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막 고민을 하는데요. 그냥 기출 단어장이면은 다 괜찮습니다. 기출 단어장을 외워주시면 돼요. 단어를 이제 해결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문장을 해석해야 됩니다. 문장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임의로 한 문장 가지고 왔는데 일단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요. 일단 단어죠. ability라는 단어, prioritize, inhibition, selfish, impulse 이런 단어를 몰라버리면은 뭐다? 해석 절대 못한다. 근데 단어를 외웠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문법 포인트예요. 지금 ability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투부정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벌써 이제 투부정사라는데 문법이 툭툭 튀어나오죠. 얘가 지금 요렇게 앞으로 꾸며줘야 되거든요. 제가 독해 강의할 때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갖다가 자기 욕구보다도 더 요 단어 우선시하다거든요. 우선시하는 능력은, 그리고 얘는 뭐냐? requires는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그 정도를 알아야 필요로 하는구나. 뭐를요? 이제 또 단어 차례죠. inhibition, 억제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selfish, 이기적인, impulse에서 충동이요. 그거를 억제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기의 욕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능력은 요구합니다. 뭐를요? 자기의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방금 뭘 썼나요? 단어 말고도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이 문법이란 걸 썼잖아요. 이게 뭐냐? 단어를 외운 다음에 문법을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구문이라는 거는 문장 해석하는 거예요. 문법을 기본적으로 배우시고, 아까 같은 경우에 투부정사 같은 거 아예 모르면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문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문법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고등학생이라면은 구문, 문장 해석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문법을 파고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 해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운 문법을 빨리빨리 문장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문장 해석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은요. 이 수능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한 지문에 문장이 짧으면 8개, 길면 한 12문장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 글의 주제는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알 수 있으면은 그 글의 목적 찾는 문제 풀 수 있죠.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찾는 거 당연히 풀 수 있죠. 이게 이제 주제를 찾았으니까. 어휘도요, 사실은 주제랑 관련이 돼 있고요. 빈칸도요, 주제 잡으면은 빈칸이 주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고요. 흐름과 무관한 것도요, 주제를 잡으면은 금방 이 주제랑 무관한 걸 찾아낼 수 있고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있죠? 왜 보기 A, B 들어가는 거 우리 보통 40번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주제랑 상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찾으면은 실로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주제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글을 읽을 때요.
소재가 나올 겁니다. 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애가 소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계속 나와.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떡볶이가 계속 나와요. 근데 떡볶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될 수 없죠. 그거는 소재입니다. 그것도 계속 나온다면 중심 소재가 되는 거고요. 주제는 떡볶이가 아니잖아요. 주제라는 거는 그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디테일한 게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의 기원이라던가 떡볶이의 맛의 비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의견을 다룬다면은, 자, 떡볶이에서는 떡이 어묵보다 더 맛있다라던가 이런 어떤 주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이게 디테일한 거예요. 이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도 그냥 무작정 해석만 하면요,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 소재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군데군데 나올 거잖아요. 그걸 종합해 봤더니 결국에 이 사람은 떡이 더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왜? 더 쫄깃쫄깃하다 그러고 그리고 통계를 내봤더니 사람들은 떡을 더 선호한다 그러고, 이 이야기들을 모으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떡이 더 맛있다라는 소리군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그 주제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요즘 수능글이 어렵기 때문에요. 주제를 잡아야 겨우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방금 했던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아니, 단어 하나 제대로 외우는데도 진짜 많은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순서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순서 잠깐 볼까요?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해가지고 문장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주제까지 내가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문제 유형들이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푸는 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요거 집어넣어야 됩니다. 1, 2, 3, 4, 5 중에서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밑에요, 지문이 어떤 지점이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가지고요, 얘를 집어 넣어줘야 돼요.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however 이게 쓰였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지금 들어갈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얘가 어딘가에 들어가면은 however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는 위에 있는 내용을 A라고 하고 밑에 있는 내용을 B라고 했을 때 A, B가 엄청 끊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밑에서 어디가 끊어지느냐, 그거를 근거를 잡아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지금 풀 건 아니니까. 얘 지금 정답이 3번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for example, 얘가 근거입니다. for example을 썼다라는 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앞에 문장이 뒤에 나오는 요게 이제 예시잖아요. 이 예시에 대한 주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요, common sense, 상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대요. 왜 사용하냐면은 선택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식을 이용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럼 앞에 거의 핵심은 우리는 상식을 이용해서 많은 뭐 선택도 하고 문제도 해결하니까는 상식 이용해서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예시는 뭐냐면은 상식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라는 예시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이랑 밑에 있는 내용이랑 맞지가 않는데 그거를 for example로 연결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나옵니다. 상식은 may not necessarily be accurate. 반드시 정확한 건 아니래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3번에 들어와야지만이 이 예시에 대한 주장은 위에 있는 이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본질은 뭐냐고요? 끊어진다 이거예요. 여기 3번 자리가요,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요런 근거들을 이용해서 뭐야, 주장 예시 관계가 아닌데 이상한데, 그걸 찾아내는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보여드린 것은 이렇게,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알고 해석되고 해도 이런 거를 요령을 몰라버리면은
그냥 뭐 이렇게 읽고서는 답 4번 같은데 4번 괜찮지 않아? 느낌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틀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단어 암기하는 거, 문법 공부하는 거, 문장 해석하는 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방학 때 어떤 부분을 좀 공부하고 싶어요? 단어 공부? 아니면 문법 공부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가이드도 해드리고 조언도 해드릴 거거든요. 저는 단어가 부족해서 이번에 기출 단어 배울 거예요. 또는 문법이 부족해서 이런 거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사실은 제가 교재와 강의들을 구체적으로 좀 추천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내가 진짜 이제 바로 공부 시작하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5차 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